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에서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정의석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그런 교통법규, 우리가 좀 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그 예방법, 이런 것들을 실제 운전하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단속되는 실수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신호를 위반해서 단속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카메라로 단속하다 보니까 속도 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현재 가장 많이 단속되는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근데 단속되진 않지만 일상 운전할 때 또 많이 하는 위반들은 우리가 교통법규 잘 몰라서 일시정지해야 되는 그런 장소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또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위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단속되는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주행하면서 각 포인트마다 어떤 법규가 적용이 되는지, 단속을 당했을 때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반대편에 있는 차들이 직진한 차 때문에 녹색 신호에 하기 어렵다 보니까 적색 신호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벌점 15점 그리고 범칙금 6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게 적색일 때는 가면 안 되는군요. 지금 여기 비보 좌회전 표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좌회전 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할 수 있는데 반대편에 직진한 차 때문에 지금 좌회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보 좌회전 차가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직진한 차가 없고 지금 비보 좌회전할 때 녹색이 이렇게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신호가 없는 곳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에서 좌회전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차로에 들어서는데 신호등이 없다. 그때 내가 언제 우회전하고 언제 직진하고 언제 좌회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신호등이 없으면 아무 때나 하셔도 되는 겁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만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주변에 내가 좌회전하는데 위험 요소가 없다면 내가 원할 때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따로 카메라가 있어도 그럼 걸리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내가 지켜야 될 신호가 없잖아요. 내가 좌회전하면 안 된다, 직진하면 안 된다라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좀 지나갈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비보 좌회전은 내가 양보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여유 있게 내가 좌회전하려는 마음을 갖는 게 첫 번째입니다. 녹색 신호가 들어왔는데 내가 비보 좌회전하는데 좌측 전방에 직진차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번 녹색 신호에 내가 좌회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번 녹색 신호에 내가 좌회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버리면서 느긋하게 여유 있게 내가 좌회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운전자들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좌측의 직진차와 거리가 가까운데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고 나게 되면은 당연히 비보호 좌회전차가 가해자입니다.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 나면 이건 신호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12대 중과 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소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소 벌금이 한 얼마 정도? 그럼 뭐 사고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얼만큼 다쳤느냐, 또 이게 2명이냐 3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지금 여기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는 교차로인데, 보시면은 반대편에 이제 직진한 교통량이 많았을 때에는 내가 2번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이번에 못하면 다음 신호에 내가 좌회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좀 느긋하게 기다렸으면 합니다. 여기 찬스가 잘 오네. 여기는 되게 잘 오네. 금방 오네 여기. 야, 우회전이 요즘 되게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우회전을 좀 하는 방법을 제대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회전하면 현재 이 우회전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행자가 없으면은 가면 되고, 우리가 우회전할 때 보행자랑 상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행자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보행자를 살피고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운전자는 저 높이에 있는 차량 신호가 녹색인지 적색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좀 찾아가면서 보호하는 그런 운전을 한다면은 우회전할 때 단속도 되지 않고 또 안전한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같이 이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면 이렇게 완전히 속도가 0인 상태,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좌우측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신호가 그새 바뀌었다, 녹색 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이 끝나면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금 다가오는 보행자 있는데 지금 횡단보도를 이렇게 봤을 때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을 종료했을 때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보행자 완전히 지났을 때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할 때 적색 신호에 일시 정지하게끔 만든 그 법규는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전에 완전 정지 상태에서 좌우측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가는 모든 차들이 다 멈춰서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차가 보행자 위험을 확인해 줬으니까 나는 그냥 뒤따라가면 되지 이렇게 운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나도 내 눈으로 하는 그런 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차가 지나갈 때는 보행자 위험이 없지만 내가 지나갈 때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차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다음에 좌측 확인하고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정차를 해야 되는 거죠. 서행도 하면. 그렇죠. 속도가 완전히 0인 상태에서 멈추었다가 좌우측에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좀 확인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운전한다면은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한 후 한 2, 3초 후에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우회전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면은 그거는 과태료가 얼마나 나고? 우선은 전방에 적색 신호에 일시 정지하고 갔다면은 위반이 아니고요. 근데 일시 정지하지 않고 천천히 우회전했다면 그때는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행자에 따라서 차량을 이동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 보행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0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해 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는데 다가오는 보행자가 있다면 그때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신호가 적색이든 빨간색이든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으면은 그것도 일단은 무조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데 만약 보행자가 위반을 하고 횡단을 한다. 그 보행자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보행자입니다. 사고 났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보행자가 있는데 가면 이 또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 완전히 횡단한 다음 그리고 지금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부 운전자들이 그걸 잘 몰라서 두 번째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는데 저 신호가 적색 바뀔 때까지 계속 일시 정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정체가 유발이 됩니다. 법에서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주변에 카메라도 많고 다른 운전자들이 카메라로 증거 확보가 쉽다 보니까 신고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로교통법을 만든 그 목적은 첫 번째는 안전이 확보됐다면은 소통입니다. 근데 방금 뒤에서 그죠? 빵빵거렸는데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가버리면은 이거는 안 되죠. 지금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사고 난다. 우선은 그 행위는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운전입니다. 보행자 보호 불이행에 해당이 되고 그 위반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과하게 부과됩니다. 그럼 빵빵거리는 뒷차는 뭐 잘못이 없고 그렇죠. 그 차가 이 사고를 유발했다. 그 인과관계까지 그게 원인이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뒷차 같은 경우에 앞에 차가 내가 생각했을 때 가야 되는 타이밍에 가지 못한다면 뭔가 보행자 위험이 있는가 보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보행자 위험이 있는가 보다. 그런 예측을 하면서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봤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위험이 없는데 가지 않는다. 그럼 요즘 종종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살짝 경고기 올려서 지금 신호가 떨어지고 보행자 위험이 없다는 걸 인지시켜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때 이 경운기도 거의 살짝 누르셔야지 너무 세게 누르면은 앞차에게 뭔가 흥분하게 만들어서 보복 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유턴 표시는 지금 좌회전 신호 시, 보행 신호 시 유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방에 적색 신호인데 지금 이 타이밍에 좌회전하면 위반입니다. 좌회전 신호 들어왔을 때 이렇게 유턴. 저 하얀색 점선에만 꼭 돌아야 하나요? 유턴 구역에서만 유턴하게 되는데 그 전에 황색 실선을 조금이라도 건들면서 유턴한다면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이 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 범칙금 6만 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유턴을 하려면은 앞차가 먼저 가고 먼저 온 차가 먼저 유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맞춰서 온 순서대로 유턴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로에서 유턴 구역에 닷대 서 있다. 근데 다섯 번째 차가 먼저 유턴했을 때는 회전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위반에 해당이 되고, 맨 처음에 온 차부터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서대로 유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위반이죠, 위반. 저를 누가 신고한다 그러면은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으로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살수차인데 이게 정당한 건 아니거든요.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골목길에서도 되게 좀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좌회전 안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우회전인데, 만약 여기서 제가 왼쪽으로 들어간다, 이건 지시 위반으로 이것도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에 해당되는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일방통행길을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런 이면도로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불법 주차 차량들이 있는데, 이런 차량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화재 발생했을 때 발빠르게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면도로에서는 이런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는 주차 습관,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현재 이 불법 주차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아이들 사고 나면은 진짜 큰일 나겠죠. 이런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는데 이 앞에 보행자가 이렇게 걸리면 이 보행자가 길을 터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경운기를 누르면서 내 앞길을 피하게끔 요구한다든지, 그것 또한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보행자 움직임을 잘 보고, 지금 저 앞에 있는 보행처럼 도로를 횡단했을 때 저 뒤를 거리를 두고 여유 있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클락션을 울려도 그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건가요? 여기서 저 보행자를 길을 비켜달라고 경기 누르는 건 정당한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차도에 나와 있다면, 이 저 대로변에 나와 있다면 차가 우선을 갖기 때문에 먼저 지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법은 이런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 보행자가 비켜줄 때까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기다린 다음에 가는 방향에 보행자 명이 없을 때 지나가시면 됩니다. 클락션 때문에 과태료를 물기도 하나요? 지금 그것까지 뭐 법으로 단속하기는 좀 애매한데, 부당한 경운기를 울리면 그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지금 저기 뛰어가는데 저런 보행자들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좌측 우측을 좀 보행자 위험을 확인하고 뒤늦게 뛰어드는 보행자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가는 이런 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학교 주변에서는 운전자가 그런 운전 자세를 반드시 보여줬으면 합니다. 방금 주황불이었다가 지금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약간 주황불일 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 정지선을 내가 통과하기 전에 황색 신호를 봤다면은 정지선 넘기 전에 정지해야 되고요. 근데 정지선을 넘은 다음에 내가 황색 신호를 보게 됐다면 그 속도 그대로 교차를 빠져나가시면은, 교차를 빠져나갈 때까지 신호는 적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지선을 넘었느냐 넘지 못했냐에 따라서 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 결정되면 됩니다. 근데 애매한 경우는 정지선을 넘기 1m 이내에서 황색 신호 봤을 때 우리가 갈까 말까 망설이 되는데, 이 딜레마에 빠졌다는데, 그때는 거리의 그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우선 법적으로는 정지선 넘지 못했다면 정지하게 돼 있지만 1m 이내라면은 그때 황색 신호에 지나가도 우리가 신호 위반에 해당되는 운전 행동은 아닙니다. 한 1m 이상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급정거를 했는데 뒤에서 차가 박아버린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약간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앞에 있는 차량은 정당하게 사고를 일으키려고 고의적으로 정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뒷차가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네네.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되게 단속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리가 교통법 위반하게 되면은 다른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이나 벌점들이 약 2배가량 높게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 출입로에 의무적으로 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가 30이라면 30을 넘었을 때 다 단속되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카메라 앞을 지나갈 때 30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항상 속도계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30을 살짝 넘었을 경우에는 그리고 뭐 31이나 32 정도 속도가 됐다. 그때 그 경우는 카메라에 찍히진 않습니다. 가장 높은 과태료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른 지역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부과하다 보니까 가장 벌점이랑 범칙금이 높습니다. 근데 벌점 보면은 가장 벌점이 높은 거는 음주운전, 보복운전이 100점입니다. 한 번의 위반으로 가장 많은 벌점 받는 건 보복운전이랑 음주운전입니다.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도 교통사고인가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뭔가 법을 위반했다면은 당연히 그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음주를 하고 탈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되겠네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술 마시고 타면은 음주운전에 해당이 돼서 벌금을 부과하진 않지만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지만 면허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은 똑같습니다. 면허가 정지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버스 운전, 뒷과 지하철역, 이 근거리의 이동수단으로 신교통수단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뭔가 목적지 이동할 때 좀 더 편리함을 추가하다 보니까 현재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따르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 도로에서는 그 위치가 100% 완벽하게 보장된 그런 위치가 없어서 지금 보행자도 위험을 느끼고 또 운전자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 마찬가지인데 자전거가 많이 가는 그런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만들어지면 좋은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런 시내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전거 도로로 이어진 곳이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끊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는 차도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과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지키면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낭비라는 생각보다는 이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투자된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좀 여유 있게 운전한다면은 교통법규에 뭐 단속이 되거나 범칙을 부과하는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게 또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안전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